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법 공부하기 시간입니다. 한동안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 자료를 좀 못 올렸는데요. 그동안 제가 꼭 한번 요 주제를 다루고 싶었고, 빨리 다뤄보려고 준비했었던 자료입니다. 주민등록 직권 말소, 무단전출 직권 말소, 그 다음에 거주불명 제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연역을 살펴보고 큰 그림으로 숲을 보자 프로젝트 네 번째 해당하는 내용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무단전출 직권 말소 제도는 1968년, 거주불명은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연역 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알아두면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1968년 무단전출 말소. 이 무단전출 말소 제도가 2009년에 거주불명 제도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장기 거주불명 말소 제도가 또 추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2009년 4월 1일 개정 이유를 법제처 사이트에서 뽑아왔는데요. 이런 내용 간단하게 있습니다. 사망이나 해외 이주가 아닌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 교육권 등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안전에 제할 수 있어 인권 침해의 문제가 야기된다. 무단전출 말소 제도가 이런 문제점이 또 노출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거주불명 제도가 2009년에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볼게요. 자, 무단전출 말소 제도는 1968년 신설됐습니다. 이때는 최고와 직권조치, 그 다음에 사실조사로 두 가지 법조문이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은 요 두 가지 법조문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두 조문으로 조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항에 보면 시장 또는 읍면장은 신고 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첫 번째 부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최고하여야 한다. 최고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해야 된다. 지금과 똑같죠. 사망은 대략 이런데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를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을 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상을 정정 또는 말소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1968년에 어떻게 법조문이 만들어졌는지 어떤 법조문이 써 있는지 한번 눈에 익혀두라고 1968년도 신설된 조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조사는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만 한번 눈여겨 봐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977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됐었습니다. 1항은 똑같아요. 최고해야 된다. 2항은 공고해야 된다. 3항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4항이 추가됩니다. 4항이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된다. 우리 직권조치 통지 절차 있죠? 그 다음에 직권조치 통지가 반송되면 공고하는 절차로 들어간다. 이 내용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좀 빨리 넘어갈게요. 1997년에 드디어 최고 공고와 사실조사 조항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17조의 1항에 보면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첫 번째,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두 번째,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지금의 법조문하고 비슷해졌죠?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규정된 사항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두 번째,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신고한 때 세 번째,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요 사망이 좀 중요한데요. 이것도 뒤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이 항은 신고 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고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이게 7일이죠. 초일 불사님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민법에서는 초일 불사님 원칙이고, 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 초일을 산입하겠다는 규정이 있으면 초일을 포함해서 7일로 계산하면 되는데, 7일로만 하라고 했지, 초일이 산입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7일의 기간을 두고 최고와 공고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 정정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고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정정 말소 내용을 포함해서 해야 된다. 자, 5항 2항 또는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항 최고, 3항 공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말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것은 신고를 하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 직권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직권 조치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항에서는 직권 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되고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해야 된다. 좀 더 법조문이 부드러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된다. 통장님들이 갖고 다니는 사실조사원 증명서,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할 때는 공무원증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서 좀 빨리 들어갈게요. 자, 거주불명 등록 제도 2009년 4월 1일에 만들어진 이 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009년 10월 2일 시행. 이때부터 거주불명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이게 법제처에 들어가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 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 제도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변경한 것입니다. 뒤에는 다른 내용입니다. 자, 무단 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자, 사망이나 해외 이주가 아닌 무단 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자, 사망은 당연히 말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2009년도에는 해외 이주한 경우 이민출국자 현지 이주자로 주민등록을 말소했었죠. 근데 이런 이유가 아닌 무단 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이때는 무단 전출로 주민등록을 말소했었습니다.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과, 이때 선거권이 없었어요. 교육권 등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인권침해의 문제가 야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무단 전출로 주민등록을 말소하니까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인권침해의 문제가 야기됨으로 해서 이 제도를 손을 좀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 무단 전출에 따른 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거주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 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한다. 그래서 유효한 주소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신고한 주소,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무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상 관리 주소, 이 두 가지가 현재로서는 유효한 말소되지 않은 주소입니다. 그래서 거주불명 등록됐다고 해서 말소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어디 사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당 주소, 마지막 주소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상 관리 주소로 1년 동안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자,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은 경우
행정상 관리 주소를 읍면동 사무소로 옮기겠다 이 내용이죠. 거주불명 등록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이전 조치죠. 직권 거주불명 이전 등록.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사실조사 제도가 2009년도에 거의 틀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제도가 디테일하게 바뀌었을 뿐 크게 바뀐 내용은 없어요. 자, 2009년 4월 1일 그 다음에 2009년 10월 2일 시행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요게 이제 그 바뀐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20조 1항 1호, 2호, 3호. 우리가 1968년에 만들어진 법에서도 이런 내용 봤었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부실하게 신고한 때,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사실조사를 하게 되는 이제 원인을 20조 1항에서 이제 적어 놓은 것입니다. 2항은 최고해야 된다. 3항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 것을 공고해야 된다. 다 똑같죠. 4항 최고 또는 공고할 때에는 정정말소 거주불명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자, 5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의무자가 2항 최고 3항 공고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1항에 따른 사실조사와 공부상의 근거, 통장 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조문을 가장 깔끔하게 2009년에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았던 6항이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 거주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가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 신고 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한다. 자, 느낌이 오시죠? 좀 정리해보면 사실조사를 합니다. 어떤 때 사실조사를 하냐면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여러 차례 보냈는데 안 받는 경우, 안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실조사를 진행하죠.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최고 조치를 하고요. 최고를 했는데 반송되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고기간 내에도 신고하지 않게 되면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009년에 법조항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무단전출 말소 제도와 거주불명 등록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말소는 1968년에 만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 무단전출 직권 말소 제도가 2009년까지 이어져 오다 2009년도부터 거주불명 등록 제도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무단전출 말소로 등록되었던 사람들을 거주불명 등록자로 일제히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등록사유는 어떻게 되죠? 말소 등록사유는 사망, 실종, 국적상실 또는 이중등록, 그 다음에 2015년 이전에는 이민출국, 현지주자, 말소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2009년까지는 이제 무단전출 직권 말소가 있었죠. 등록사유로. 그런데 요거만 여기에서 이제 무단전출 말소를 폐지하고 거주불명 등록 제도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 개정 법률에 따라 기존의 말소자를 모두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주불명 등록 제도가 두 가지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이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이
제3자 거주불명 등록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효과. 말소는 주민등록표상 기록 중단을 의미합니다. 삭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생명이 유지되어 살아오는 상태에서 주소를 옮기게 되면 계속해서 주민등록표에다 기록하죠. 세대주가 바뀌어도 기록하고 정정사항도 기록합니다. 하지만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국적 상실되면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끝이 되는 거죠. 등록된 주소가 말소되었다는 의미는 해당 주소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주불명 등록제도는 어떻죠? 주민등록 기록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뿐 기록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소지에는 대상자가 살지는 않지만 해당 주소를 우리 국가가 관리해 주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말소 주소입니다. 주소를 말소시키는 거죠. 자, 인구 통계에서는 말소되면 인구 통계에 빠집니다. 하지만 거주불명은 인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국민이를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인구 통계를 잡는 것입니다. 자, 신고 의무. 자,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등록 의무가 있죠. 이 시행령 32조에 따라서 재등록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주불명자도 재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자, 재등록 의무가 있는 사람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의 주소가 있을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죠. 거주불명 등록자도 해외 체류 신고와 국외 이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말소된 상태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거주불명 등록자는 발급이 가능하죠. 등초본 발급은 말소자 초본으로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거주불명 등록자도 거주불명 등록 상태에서의 등초본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효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소가 말소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에 행정상 관리 주소로 관리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설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느낌으로 한번 계속해서 곱씹어보면서 주민등록법의 원리를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9년 12월 3일 일부 개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근데 이때는 큰 틀에 큰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 없고 이제 문구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요게 들어갑니다. 10조의 2 재외국민입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때, 부실하게 신고한 때 다 왔습니다.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사실조사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최고하여야 된다, 다 똑같습니다. 공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사항은 뭐 특별한 의미 없어서 뺐습니다. 반복돼서 5항 2항과 2항 또는 3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주민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6항 중요하죠. 이게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거주불명 등록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할 수 있다. 자, 여기는 신고의무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했다가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공고를 2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하지 않으면 동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 주소를 바꿔줘야 됩니다.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할 수 있네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주불명 등록제도가 2009년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2009년도부터 계속 유지돼 오다가 장기 거주불명자 말소 제도를 다시 만듭니다.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무단전출자 직권 말소된 사람들은 1968년도부터 말소됐던 사람, 계속해서 말소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나이가 130살까지 이른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130살까지 있는데 말소자들을 거주불명자로 바꾸니까 이 막 연령이 100세가 넘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말소해야 된다. 왜냐하면 생존 가능성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100세부터 130세 사이에 거주불명자를 장기 거주불명 말소 제도를 도입해서 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만들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조사가 20조고 이 제도가 20조의 2에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0조는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 만한 사람을 사실조사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거주불명자를 사실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자,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에 관하여는 기존의 법령을 준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사항의 근거 또는 통리장의 확인에 따라 다음과 권한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거주자 또는 제2국민으로 등록. 확인되면 그렇죠. 등록사항의 말소.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 요걸 하려고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거주불명 등록자를 말소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을 정하더라 공고하자. 이 내용입니다. 거주불명 제도에 대해서 거주불명자만 알아두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장기 거주불명자 말소 제도까지 이해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